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 후보는 후보 확정 후 연설에서 토건 정치 세력의 부패 비리를 뿌리뽑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위해 20대 대선 북미 지역 대선 참여운동 본부가 10일 발족했습니다. 뉴욕 오픈 태권도 대회 및 한국 문화 행사가 성황을 이뤘습니다. 머크가 연방식품의약국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Hi, I'm Dr. Easterling from the New York City Health Department. I know some of you are still deciding whether to get the COVID-19 vaccine or not. I hear the concerns at community events, on social media, and even from my own family and friends. And I am hoping that in conversations with people you trust, that you are getting the information you need to make an informed decision. But I continue to be concerned about the high number of people who remain unvaccinated. And we know the reality that communities of color were disproportionately affected by COVID-19. Yet, we see some of the same disparities with who has gotten vaccinated. People of color continue to have some of the lowest vaccination rates, increasing the chances that our communities and our loved ones will be hospitalized or die. If you haven't gotten your vaccine, have a conversation with someone you trust so that we can stop being the most affected, but the least protected against COVID. Thank you. 우리타운을 응원해주세요. 우리타운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PCB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Pacific City Ban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 후보는 후보 확정 후 연설에서 토건 정치 세력의 부패 비리를 뿌리뽑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권여당 민주당의 선택은 이재명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경선에서 51.5%의 과반 득표율로 승리했지만 24만 8천여 명이 투표한 3차 국민선거인단 마지막 슈퍼위크에선 28.3%를 얻는 데 그쳐 62.4%의 이낙연 후보에게 뒤졌습니다. 하지만 누적 득표율 50.29%로 39.14%의 2위 이낙연 후보를 따돌리고 결선 투표 없이 대선에 직행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 대첩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토건 세력과 유착한 정치 세력의 부패 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단 한순간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특히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정면 돌파의 뜻을 밝혀온 이 후보는 대선 후보 지명 직후 SBS 8뉴스 인터뷰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데 대해선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인사권자 입장에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좀 더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뭐 이런 거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개발 이익 민간이 못 갖게 공공환수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이 후보 앞엔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집권 여당 후보로서 야권 후보들에 맞서 본선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대장동 의혹 대응을 포함한 중도층 공략 전략도 세워야 합니다. 이 후보가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전후로 지사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큰 걸로 알려진 가운데 이 후보는 오늘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하고 코로나19 방역을 총괄하는 질병관리청을 찾는 것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의 첫 일정을 시작합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위해 20대 대선 북미 지역 대선 참여운동 본부가 10일 발족했습니다. 퀸즈 더글라스톤 매너에서 열린 이날 발대식에는 강준화 북미 지역 대선 참여운동 본부 총괄 본부장이 이에스 더 뉴욕 대선 참여운동 본부 본부장을 비롯해 다수의 공동 본부장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강 총괄 본부장은
2012년 18대 대선부터 공식적으로 출범해 20대 대선에 이르렀다며 이번 대선 때 뉴욕 지역에서 2만 5천 명, 미주에서 약 10만 명의 재외선거인들의 투표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는 대한민국 국적의 국적 소유자가 약 95만 명이 있지만 그 외에 이중 국적자, 복수 국적자 또는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이 전체 인구가 24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과 홍보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힘든 환경이지만 꼭 투표를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능입니다. 강 총괄 본부장은 더 많은 재외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려면 우편 투표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한국 국회가 이를 조속히 합의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질적으로 245만 명의 재외 유권자가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100만 명 이상의 투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참정권을 부여했지만 현재 공간에 와서 직접 투표를 해야 된다고 하는 현실은 미국만 하더라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저희 커네이커 사는 거주민들만 하더라도 투표하기 위해서 8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불합리한 거리에서 오는 그런 이 투표의 장애를 제거하고 전체 재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국에 있는 여야 정치인들이 자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스더 북미 대선 참여운동 본부 뉴욕 본부장은 10일부터 재외선거에 대한 국외 부재자 신고가 시작됐다며 본부는 앞으로 최대한 많은 재외 국민이 투표에 참여하는데 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년 2월 20일 전까지 2월 10일까지 한정적으로 하는 선거운동이고 이 운동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지지자를 후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선거를 통하여서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흑색상전이나 서로 그 감정을 갖는 유발하는 일이었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선거 풍토를 만들어서 훌륭한 지도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발대식에는 김호택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도 참석해 국외 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에 대해 홍보하고 선거법 위반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욕 오픈 태권도 대회 및 한국 문화 행사가 성황을 이뤘습니다. 지난 9일 브롱스 마운트 세인트 빈센트 칼리지에서 개최된 뉴욕 오픈 태권도 대회 및 한국 문화 행사에는 2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박연한 뉴욕 오픈 대회장은 팬데믹 이후 처음 대면 행사로 치러지는 올해 뉴욕 오픈에 많은 태권도 사범들의 협력으로 성공적으로 행사가 치러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문화축제, 음식축제, 태권도 대회를 통해서 많은 한국을 홍보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뉴욕 오픈은 한국을 위해서, 한국 방문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태권도 경기뿐 아니라 AT센터에서 후원하는 한식 체험, 다양한 한국 문화 공연 등이 참가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이번 뉴욕 오픈에서는 그간 협회와 행사에 후원을 지속해온 문용철 후원회장에게 국기원 면회당 등이 수여됐습니다. 머크가 연방식품의약국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머크는 11일 코로나19 입원 위험이 있는 경증에서 중증 성인을 대상으로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인 몰누피라비르를 FDA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머크는 향후 몇 달간 비상사용 또는 품목 허가를 위해 전 세계 규제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머크는 올해 말까지 1,000만 회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내년에는 생산 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집에서 편리하게 복용할 수 있는 경구용 치료제는 코로나19 환자들이 몰려 과중해진 병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국내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가격도 현재 주사 방식으로 쓰이고 있는 치료법보다 3분의 1 정도로 저렴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 명분의 가격은 $700 정도입니다. 집에서 캡슐 4개를 하루 2번씩 닷새간 먹는 것으로 총 40개를 먹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11일 제125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2019년 4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됐습니다. 4대 메이저 마라톤 대회 중 하나인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작년에 처음으로 취소돼 가상 레이스로 치러졌으며 약 910일 만에 다시 막을 올렸습니다. 대회는 통상적으로 4월에 개최됐지만 코로나19로 일정이 10월로 연기됐습니다. 참여자도 평소보다 적은 약 2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홉기턴 타운 커먼에서 출발하는 이번 대회는 총 26.2마일로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를 둘 수 있도록 레이스 역사상 처음으로 롤링 스타트로 진행됩니다. 경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 결과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레이스는 오전 8시 2분 휠체어 남자 부문이 가장 먼저 출발하고 뒤를 이어 여자 휠체어, 핸드사이클과 듀오 그룹, 프로 남녀 부분, 장애인 선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롤링 스타트 순으로 실시됩니다. 2021년 보스턴 마라톤 남자 휠체어 부문 우승은 스위스의 마르세러그, 여자 휠체어 부문 우승은 스위스 마누엘라 샤르가 차지했으며 케냐의 벤슨 키프루토는 남자 레이스, 케냐의 다이아나 키피 요게이가 여자 레이스에서 각각 우승했습니다. 보스턴 체육협회는 올해 대회 참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가자, 자원봉사자 및 관중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지침을 따르는데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식당과 헬스클럽, 공연장 등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토록 한 가운데 뉴욕시가 이를 위반한 14개 식당을 적발해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달 13일 각 사업장의 백신 접종 확인을 의무화한 뒤 27,500회 단속을 실시했으며 14개 식당에 $1,000씩의 벌금을 부과하고 6,760개 업소에 대해 경고장을 전달했습니다. 현재 뉴욕시는 백신 접종 확인을 하지 않을 때 1회 적발 시는 $1,000, 2회 적발 시 $2,000, 3회 적발부터는 $5,000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9일 기준 확진율이 2.58%를 기록했고 뉴욕시는 1.5%, 롱아일랜드는 3%로 롱아일랜드 확진율이 뉴욕시의 2배에 달했습니다. 뉴욕시 보르블로는 브루클린이 1.8%, 퀸즈가 1.6%, 스태튼 아일랜드는 1.4%, 브롱스는 1.3%, 맨해튼은 1.1%로 집계됐습니다. 또 롱아일랜드는 나소 카운티 2.3%, 서포 카운티는 3.6%로 서포 카운티의 확진율이 뉴욕시 모든 보로의 2배를 넘었습니다. 백신 접종 의무화 대상이 점점 늘어나고 부스터샷이 시작되면서 다시 미국 내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CNN은 10일 지난 일주일간 미국에서 백신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이 2회분 접종을 한 사람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되는 등 부스터샷 접종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9일까지 미국에서 3회차분 접종, 즉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이 778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P통신도 최근 하루 평균 백신 접종 건수가 100만 건 정도로 지난 7월 중순보다 약 2배 증가했고 지난 7일 하루 접종 건수는 110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 대다수에 대해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이 적용되고 대기업들이 대거 이 같은 정책에 동조함에 따라 결국 백신 접종을 꺼리던 사람들도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 앞다퉈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망자의 99% 이상이 백신 미접종자라는 사실이 알려진 것도 백신 접종 증가의 요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미국 내 65세 이상 고령자 중 10%가 이미 부스터샷을 맞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스카 스티링거 뉴욕시 감사원장이 전철과 시내버스 대기 시간을 6분 이내로 줄여야 하며 필수 노동자의 귀가를 위해 오프피크 시간에 대중교통수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티링거 감사원장은 10일 러시아워를 넘어 코로나19 이후의 대중교통 정책이라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패턴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MTA는 새로운 자료를 통해 운행 스케줄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뉴요커가 전철 및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6분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하는 뉴욕시티6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가을 학기 대면 수업을 계기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늘었지만 아직도 전철은 코로나 이전의 50%, 시내버스는 40% 줄어든 상황이므로 이용객이 많은 노선의 운행 증가를 최우선 고려하고 주말 탑승객이 평일 탑승객보다 빠르게 증가하므로 주말 운행도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12개 메트로폴리탄 대중교통 지역 내 유료세를 인상해 대중교통 재정에 투입해야 하며 특히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필수 직종 근무자를 위해 오프피크 시즌의 대중교통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링거 감사원장은 이외에도 버스 전용 차선 35마일 추가 지정, 저소득층 주거지역 등에 대한 대중교통 지원 강화 등 모두 8대 개선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대형 유통업체들이 해상수송 지연 등 물류난을 견디지 못해 화물선을 대여하는 등 직접 수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0일 최대의 쇼핑 시즌인 연말을 앞두고 대형 유통업체들이 물류 대란 타개를 위해 직접 화물선을 빌려 자사의 수입품을 중국 등에서 미국으로 실어 나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미국으로의 물품 수송에 걸리는 시간은 무려 80일 정도로 코로나19 이전보다 3배 정도 늘어났으며 특히 롱비치 등 서부 지역 항만의 하역 병목 현상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들은 컨테이너 2,000개 이상을 실는 대형 화물선보다 1,000개 정도를 운송하는 중형 규모의 화물선을 임대해 자사의 수입품만 선적해 롱비치 등이 아닌 하역이 손쉬운 소규모 미국 항만으로 수송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화물선 임대 비용은 하루에 약 14만 달러꼴로 해상 운송업체를 이용할 때보다 2배 이상 비싸지만 제때 물건을 수입하지 못해 할로윈, 땡스기빙 데이 등 쇼핑 시즌을 놓치는 것보다는 이득이라는 분석입니다. 일부 유통업체들은 단 한 번도 화물선을 대여해 본 적이 없지만 수송 지연을 견딜 수 없어 리스크가 있지만 결국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기름값 오름세가 장기화되면서 회복기에 접어든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8일 금요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매매되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가격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섰고 이는 올해 초보다 64%나 급등했다며 에너지 위기를 지적했습니다. 또 천연가스 가격도 6개월 만에 2배가 올랐고 난방용 기름은 올해 6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미국인들의 살림살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인 휘발유 가격은 오래전 갤런당 3달러를 돌파했고 이는 최근 1년간 1달러 이상 오른 것입니다. 전기 역시 1년 전보다 5.2% 인상되면서 7년 만에 최대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에너지 가격이 추가로 40% 상승하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가 침체기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으며 실제로 에너지 가격 상승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무디스는 내년 초 유가는 배럴당 80달러에서 90달러로 예상했으나 JP모건은 2025년 유가가 배럴당 19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됨에 따라 자산 매입 축소는 물론 금리 인상 등 긴축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골드만삭스가 예상보다 소비 회복이 늦다며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5.7%에서 5.6%로 하향 조정했고 내년 전망치도 4.4%에서 4%로 내렸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이처럼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것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비 회복이 당초보다 늦게 회복된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에 앞서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초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3%포인트 낮춘 데 이어 5주 만에 다시 전망치를 내린 것입니다. 분기별 전망치는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는 종전 5%에서 4.5%로 내년 2분기는 4.5%에서 4%로 각각 0.5%포인트씩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민들의 미국 대북 정책 지지도가 지난해 31%에서 올해는 18%로 급락했습니다.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는 미국인 1,1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18%에 그쳤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때인 지난해에는 대북 정책 지지도가 31%에 달한 것을 감안하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신뢰를 잃은 셈입니다. 또 대북 정책의 적절성을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지난해에는 30%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49%로 절반에 달했고 현 정부 대북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지난해 39%에서 올해 33%로 감소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괄 타결에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도 아닌 실용적 외교를 추구한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인들은 트럼프 행정부 정책보다 낮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핵포기가 중요하다는 답변은 86%로 지난해 84%보다 소폭 상승했으며 코로나19 위기에서 북한을 지원해야 한다는 답변은 지난해 47%에서 51%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미동맹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지난해 22%에서 올해 18%로 줄어든 반면 일부 개선해야 한다는 답변은 22%에서 27%로 늘었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가 2023년부터 본격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뉴스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최근 136개국의 지지를 얻은 디지털세 최종 합의문과 시행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합의안에는 대형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를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기업들이 매출은 전 세계 곳곳에서 내고 세금은 조세 피처에서 내는 행위가 차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달 말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문이 추인되면 디지털세는 2023년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임성재 선수가 어제 PGA 투어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에서 고진영 선수는 어제 LPGA 투어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해 한국 선수가 남녀 대회를 모두 제패했습니다. 어제 새벽 0시 반쯤 미네소타주 세인트폴 유흥가 술집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9일 오후 3시쯤 인디애나폴리스발 리퍼블릭 항공 여객기가 탑승객의 난동으로 2명이 부상하자 라과디아 공항에 비상 착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사위로 불리는 레리 호거 메릴랜드 주지사가 지난 9일 하워드 카운티 엘리코 시티 일대 5마일 지역을 코리아타운으로 지정하고 개장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난 8일 저녁 6시 반쯤 맨해튼 첼시의 애플 매장에서 경비원이 고객인 흑인 남성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구하자 이 남성이 경비원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12일 베스트셀러 작가와 함께 아프가니스탄을 배경으로 한 핵무기 등 국제 테러 음모를 다룬 추리 소설을 출판합니다. 국방부 사이버 보안 책임자가 미국이 중국과의 사이버 전쟁에서 이미 패배하고 있다며 일주일 전 사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유한 워싱턴 DC 트럼프 호텔이 재임 기간 중 외국 정부 투숙 등을 대거 유치했으나 7천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H마트 리지필드점에서 돌려라 행운의 룰렛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022년 1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40달러 이상 구매 시 1번, 80달러 이상 구매 시 2번, 150달러 이상 구매 시 룰렛에 3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리지필드점에서 40불 이상 구매하시고 룰렛 이벤트에서 경품 받아가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순두부 전문점 소공동 두부마을이 오픈했습니다. 소공동 두부마을의 자랑, 순두부찌개와 순두부 칼국수가 얼큰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뜨끈한 돌판 비빔밥과 코리안 비비큐도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할 소중한 나의 한 표.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 신청하세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투표하려면 2022년 1월 8일까지 국외 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고 신청 방법은 인터넷 ova.nec.go.kr 또는 공관 방문 또는 우편 등이 가능합니다.
한 표의 기적 제20회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요즘 CMM 기독의료 상조회가 여러분의 의료비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25년간 크리스천들이 함께해온 CMM 기독의료 상조회와 함께 의료비 대책을 마련하세요. CMM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곳곳에 구름 낀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0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3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6시 19분입니다.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